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이번 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의 주간입니다. 여야 후보 단일화하고 또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마감 기한이 19일 금요일입니다. 코앞이네요. 야권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단일화 꼭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될지 장담하기 어려워지는가 봅니다. 여당 박영선 후보에게는 야권 단일화 안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박 후보 본인도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 이번 주에 해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입, 대변인을 맡은 두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잠시 뒤 잇따라 만나보겠습니다. 선거판을 뒤흔드는 블랙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죠. 자, 처벌을 위해서 경찰 합수본이 가동됐지만 여당은 특검이, 야당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두고 야당과 대통령의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주요 정치 이슈들은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3부 여의도 실업자들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시 정각에는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 만나봅니다. 요즘 경상남도에 일이 많죠. 코로나 집단 감염, 공공의료원 부활, 가덕 신공항 이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제 3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여당 후보에겐 큰 악재죠. 자, 그래서일까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검 같은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캠프 대변인 고민정 의원에게 선거 전략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10일 선대위 출범했고, 자, 경선 경쟁자였던 우상호 의원 합류했고, 명칭은 합니다 박영선 아닙니까? 선대위가? 네, 맞습니다. 뭘 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니라 예.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합니다 박영선으로 이름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근데 그 김진애 후보가 자, 박영선 후보로 단일화되면 네. 무난히 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난히 지는 겁니까? 무난히 이기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주고받겠죠. 예. 다만 이 두 여성 후보들의 경쟁이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반갑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강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치열한 경쟁의 모습을 우리가 드디어 볼 수 있는 때가 됐고요. 일단 두 분의 그 의미 자체가 유리천장을 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특히나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저도 여성이지만 비서실장 이수진 의원이시고 예. 또 국제협력위원장으로도 강경화 장관님을 모셨잖아요. 예. 이렇게 여성들이 주요 요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세상이 한 단계 좀 나아졌다?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 두 사람 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 박영선 후보께서요,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좀 발언 좀 더 강하게 하시고 계신다 보니까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경우로 봐야 될까요? 이제 선거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이제 상대 후보가 밝혀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계속 이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강한 발언도 이제 왕왕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이를테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뭐 이른바 박영선 후보 캠프에 그 여성 세 분 뭐 쫓아내라, 네. 몰아내라 이런 발언 한 다음에 특히 박 후보께서 많이 거의 경로다시피 하신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쭤봤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그러니까 지켜야 할 그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간혹 넘게 되면 이제 예. 그것이 그야말로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막말 정치에 대한 평가들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준석 예. 그분의 명칭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분 같은 최고위원? 경우 예. 전 최고위원이시죠. 예, 전 최고위원.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두고 파블로프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예. 뭐 혹은 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심신이 걱정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정책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렇게 인격 모독성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 전체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세훈 후보와는 또 뭐 1년 넘게 말싸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오세훈 네. 후보 좀 설전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광진 1지역에서 같이 겨뤘던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기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10년 전의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시절에 용산 참사로 끔찍한 장면들을 목도를 했었죠. 또 피막골을 모두 밀어버리면서 우리의 추억이 다 뺏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양화대교를 구조 개선하는 그 공사를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 시장,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에 억대 배상금을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뭐 뉴타운 개발 광풍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심해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또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이제 후보로서 선출이 되셨는데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결국은 다시 MB가 귀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 네, 최근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대한 그 과도한 정치 공세도 보면 결국 예전 이 노 대통령의 사절을 가리켜서 아방궁이라고 하며 물고 늘어지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10년을 다시금 반복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돼서 취임한다면 그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고 했는데 투기 광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죠? 네,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라는 그 발언을 책임 있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아무리 후보지만 서울시장 자리에 가겠다는 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의 그 시정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독단적 그 판단으로 인해서 당시에 서울시 의회가 얼마나 많은 그 삐걱거림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변한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변한 바가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네. 후보 아니고 이미 시장 된 건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이거는 예. 서울시청 사무실 방문한 거 그것 때문에 얘기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서울시를 방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지금 가장 바쁘고 힘든 곳이 아무래도 코로나 대응하는 팀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신 곳이 바로 시민건강국이었습니다. 그 바쁜 사람들에게 현황 보고를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받았어야 됐을까라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에게 아직 시장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승진 인사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박영선 네. 후보 쪽에서도 그 서울시청은 그렇더라도 방문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고요. 예. 그때 당시에 나온 기사에도 임명을 요구했던데 예. 그 지자체 관계자 한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후보자 신분으로 승진을 약속하거나 네.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현장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예. 후보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때와 장소는 좀 분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3주하고 한 사흘 나흘 남았는데요. 후보 등록 이번 주 이제 금요일 19일이죠. 그때까지 해야 되고 그 전에 또
단일화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LH 투기 의혹 사태가 좀 진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인데 박영선 네. 후보에겐 참 하시는 악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네. 뚫고 나가야 됩니까? 악재를 호재로 만들고 호재를 더 강한 호재로 만드는 게 캠프 역할이겠죠. 예. 이제 어제 박영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투기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쟁보다는 그 문제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하게 씻겨내려서 앞으로 두 번 다시 투기가 발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그 국회의원들부터 전수조사를 하자. 예. 그리고 특검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 예. 전수조사도 받아주지 않겠다. 특검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그 저희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길래 숨기고 싶은 게 뭐가 있길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특검 제안했고 이제 이 특검을 통해서 현 상황을 좀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현재 네.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반대하는 이유가 뭐 시간 끌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걸 정쟁으로 만들어서 시간을 끌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길인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긴다. 예.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입법부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국회는. 예. 위법을 스스로가 저지르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말자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특검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일테면 검사를 지금 한 명, 두 명 파견하지 말고 대거 파견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긴 하는데.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네네. 이제 경찰 합수본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결국은 이제 특검을 이제 여야 합의로 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예. 결정을 하면 그 조사 내용을 다시 특검에서 2차 수사가 이제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왜 그것을 받지 않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합수본의 그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 네. 이후에 이제 더 철저한 수사라든지 이런 또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신 그러니까 거죠? 합수본의 네.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예. 특검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 지금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선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수사들이 필요하니 예.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을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예. 준비를 해서 바로 출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특검을 때문에 지금 바로 결정하자는 것이죠. 예, 빨리 결정해서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자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 사의 표명 문 대통령이 시한부 유임 결정하셨습니다. 그 불가피한 결정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사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책임마저 방기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 이런 그 입법에 관련된 기초 작업은 마무리해야 되는 게 책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한 사람의 명예보다도 대한민국의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니까요. 예. 자, 근데 야권에서는 참 청와대 그 자체 그 전수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 뭐 불신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니까 그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야당 주장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야당이 과연 무엇을 믿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야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본인들의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그 제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탓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고민정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그 이제 네네. 좀 이따가 이제 고 의원님 인터뷰 끝나고 잠시 뒤에 2부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 측 대변인 그 조수진 의원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혹시 조수진 의원님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뭐 대변인이시니까 상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다만 막말 정치는 우리가 청산하자고 했던 게 국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말 정치를 심판을 받았던 당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 고민정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박모선의 출발 새 아침, 1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재보궐 후보 캠프의 대변인 열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고민정,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에 이어서 잠시 후 2부에서는 조수진, 오세훈 캠프 대변인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단일화, 중앙선관위 등록해야 됩니다. 단일화 승리 위한 전술 전략 짜고 또 대언론 창구가 되어야 하는 직책, 바로 선거 캠프 대변인이죠.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대변인을 맡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세훈 후보 대변인으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 뭡니까? 네, 아무래도 각 정당이나 캠프 대변인 중에는 기자 출신들이 좀 많아요. 네. 아마도 이제 기자 경력이 대변인 말탁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로부터 요청을 받았고요. 예. 또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 요청을 해왔는데 혹시 이전에 인연이 좀 있었습니까? 후보와? 인연은 예. 제가 기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 출신의 가장 큰 강점이 정파라든지 개파라든지 이런 걸 막론하고 두루두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오세훈 후보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은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후보라든지 그 정당의 색깔, 지향하는 바,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게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오세훈 후보도 그런 점을 좀 본 것 같고요. 또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는 것이 바로 넓은 중도를 바탕으로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보자.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리고 저는 또 서울의 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변인 열전 이어가고 있는데, 방금 전에 고민정 의원이요. 이제 박영선 후보 쪽 캠프 대변인 맡은 고 의원과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고민정 의원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우선 여성의 정치 참여는 아주 바람직하고요. 네.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 시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당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냈다 하면 캠프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한 사실이 확인돼서 무리를 빚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폄하를 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의 본질을 한층 더 무시한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번 선거가 왜 빚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명한 서울 시민들은 아마 분명히 이런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정 의원 개인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니고요. 이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인사들의 중용 같은 것이 오히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있다. 우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민정 대변인 교체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셨죠? 그런 맥락입니까?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체해야 된다 그러기보다 후보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권유를 했죠. 고민정 대변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영선 후보 선대위에는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또 진선미 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이 3인방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직후에 여성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2차 가해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좀 주시할 것 같고요. 아마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가능성은 대단히 낮겠습니다만 그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의견은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바랑 비슷합니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에게. 그런데 그거는 예. 어떤 안철수 후보라든지 오세훈 예. 후보뿐만 아니라 예.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고민정 의원한테 그 잠시 뒤에 우리 지금 조수진 의원과 인터뷰할 거라 얘기했더니 뭐 하실 말씀이 있냐 물어봤더니 막말 정당이다. 이거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막말 정당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요. 예. 네. 그런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막대 먹은 어떤 그 상스러운 그런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지요. 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예, 예. 일일이 열거하진 예, 않겠습니다만 막말 정당 아니다. 주장을 할 때는 예. 막말 정당이 아니라 예.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 주장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여권 후보들이요. 그 박영선 후보, 김진애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많은 예. 분들이 그런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죠. 네. 자, 우선 여당 1중대와 2중대 간의 단일화가 어떤 단일화입니까? 저는 예. 지금 그 두 당이 왜 따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합쳐야죠, 오히려. 그리고 그 2중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중대 당대표라는 사람한테 축하 전화를 했다는데 예. 그렇다면 더더욱 합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이 많다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박영선 후보 캠프의 몇 명과 김진애 후보 이분들 말을 종합해보면 연대를 하든 단일화라든 관심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2차가의 연대 아니겠습니까? 피해 호소인 연대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당 1, 2중대인이 단일화 의미가 없다. 예, 이렇게 아무 보시는 관심이 거군요. 없습니다. 관심이 네. 그래서 없다. 예. 단일화라는 건 어떤 예. 감동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어쨌든 결과는 그런 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이제 오세훈 후보와 맞붙을 여권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텐데 그럼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 어떻게 추려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어떤 그 서울시장 선거는 말씀 그대로 보궐선거거든요. 네. 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별도의 인수 없이 당선된 날로부터 바로 1,000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서울시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 경륜이 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5후보 선거 구호가 첫날부터 능숙하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전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선거이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고 할 여유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 측 안철수 후보와 이제 야권 단일화 협상이 좀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협상장에서 고성이 들기도 했다 하고 어떻게 네. 비전 발표도 좀 연계된 상황이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 이제 기자 시절에 2002년부터 다양한 단일화 협상을 봤는데요. 예. 이번 단일화 협상이 가장 순탄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무적인 순탄하다고요? 차원의 의견 예. 차이는 충분히 존재가 가능하고요. 예. 오히려 단일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 예. 그런데 이번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직접 단일화에 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요. 예. 또 실제 단일화 의지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는 어떤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거죠. 오늘 그 두 후보 간의 비전 발표회가 있습니다. 예. 네. 오후 3시로 보시면. 들었습니다. 오후 네. 3시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자, 좀 약간 주제를 바꿔볼게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좀스럽고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 사저 논란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예. LH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게이트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주고 허탈함을 떨쳐줄 사과라든지 위로를 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을 낸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신의 일에는 불처럼 화를 내고 국민의 분노는 공감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아마 큰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퇴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 비판들에 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렵게 빙빙 말 돌리지 말고 검찰 미워서 손본다고 하라. 이렇게 하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관련해서는 예. 본질은 정부 여당이 합세해서 윤석열 찍어내기, 윤석열 몰아내기 이걸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원조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쫓아내려고 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가장 큰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수사하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의 당부대로 조국 사태라든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 원전 의혹 등 원칙대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지시나 당부를 거꾸로 이행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공직사회의 청개구리가 되라.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던지는 충격이라든지 굉장히 혼란을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수진 의원께서 윤석열 전 총장,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친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정계 개편 가능성 얘기하시는데 어떤 겁니까? 네, 우선은요. 지금 열거하신 분들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다 나왔죠. 네. 저는 예. 그런 분들과의 그렇다면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 점을 좀 정리했다. 예. 제가 좀 기자 때를 못 벗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렸고요.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보궐선거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가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는 반법치라든지 반공정, 반정의 여기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야권의 정계 개편 촉발됐다. 저는 네. 그렇게 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 지금 제안한 LH 사태, 특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왜 그렇게 빙빙 먼 길을 가느냐.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부동산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노하우 그리고 경험 축적된 것이 바로 검찰이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 수사를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인선, 구성, 대통령 임명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선거 이후로 미뤄보겠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갖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거기에서 왜 회의를 해요? 검찰로 하여금 축적된 노하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혐의라든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에 할 수 있는 일이 압수수색을 통한 어떤 증거 인멸을 막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빙빙 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측 대변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습니다. 홍보선의 출발사 아침 8시 정각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돌아오겠습니다.